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손미나의 나의 첫 외국어 수업, 언어적 자유를 위한 100일 프로젝트, 손미나 지음 토네이도에서 펴낸 책입니다. 손미나, 알랭드 보통의 인생학교 서울교장, 허프포스트 코리아 편집인, KBS 아나운서를 거쳐 손미나 앤 컴퍼니 대표, 여행작가, 소설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한 여성 리더다. 2004년, 서른을 앞두고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안정적인 직장에서 휴직을 감해 스페인 베르셀로나로 날아가 전공했던 스페인어와 언론학을 공부했다.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유학생활의 경험과 여행 이야기를 담은 첫 책, 스페인, 너는 자유다를 출간하고 단숨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이후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고 여행 작가로 인생 제2막을 시작했다. 현재 5개국어를 구사하는 손미나는 외국어를 30년간 공부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아냈다.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한다고 하면 유년 시절을 외국에서 보냈거나 조기 유학을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영어 알파벳은 중학교에 가서 처음 배웠고 스페인어는 대학 때, 프랑스어는 30 중반이 넘어서야 제대로 공부했으며 심지어 이탈리아어는 40대에 들어서는 시작했으니 그런 추측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녀가 여기서 제안한 것은 100일 공부법이다. 100일 만에 외국어를 완성하는 것은 어렵지만 좋은 계획과 학습법을 정해 중도 포기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다면 100일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프롤로그, 외국어를 배운 삶과 그렇지 않은 삶. 만약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마다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어는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물론 언어를 몇 개 할 줄 몰라도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가며 살았겠지만 경험의 폭과 깊이에 있어 외국어를 배운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면 활동 무대가 한국에서 세계로 넓어지고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5천만에서 70억으로 늘어나며 지식이나 정보의 양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선택지는 무한대로 커진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최대한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 중 하나는 단연 외국어 구사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나의 경험을 토대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할 수 있다. 성숙하고 포용력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고 남들보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몇 배 더 많은 기회를 얻어 그야말로 풍요로운 삶을 빚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1세대 엔잡러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종종 일찌감치 엔잡러가 되어 자유롭고도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한다. 사실 내가 여행작가가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만 해도 한 사람이 여러 직업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도전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엔잡러는 많은 이들이 꿈꾸는 삶을 대변하는 말이 되었고 내게는 1세대 엔잡러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10여 년 전 KBS를 퇴사할 당시에 이런 시대적 변화를 예상하고 엔잡러가 되려고 작정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기회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잘 활용하다 보니 아나운서와 작가, 미국 언론사 허프포스트 코리아 편집인과 알랭드 보통의 인생학교 서울교장의 자리를 거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까지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되었다. 국경 따위는 없는 듯 지구를 우리 집 앞마당처럼 누비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흥미진진한 경험도 원 없이 한 게 사실이다.
이런 삶이 가능하도록 원동력이 되어준 것은 바로 외국어의 힘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어의 힘은 남의 나라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굳이 설명하면 일종의 자신감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선뜻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비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현실적인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서만은 아니다. 대개 경우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남다른 도전을 하는 이들은 유달리 겁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일까? 그렇지 않다. 미지의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가거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 혹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렵다. 다만 그런 일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고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고 믿는 일에서 비롯된다. 나에게 주어진 옵션이 단 하나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누구든 조급해지고 다른 기회를 넘볼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는 반면 어떤 일이든 거침없이 시도해 성공으로 이끄는 듯 보이는 사람들의 비밀은 한 가지 일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일에 또 도전하면 된다는 여유로움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많은 도전을 하다 보니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것은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야 가능해진다. 외국어의 힘은 바로 그런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실은 가능하다는 것, 만약 실패하더라도 다른 옵션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이 나의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용기 낼 수 있게 해주는 것. 수족관에 갇혀있다 바다로 나간 물고기 니모처럼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회와 신나는 모험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말이다. 한마디로 외국어의 힘은 삶에 있어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할 때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찾아낼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출구이자 한 줄기 빛인 것이다. 여러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할머니가 되는 꿈. 나에게는 이토록 놀라운 외국어의 힘을 체험하고 살면서 남몰래 귀여운 꿈이 하나 있다. 바로 여러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아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손살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아는 한 다소 불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해주는 인생 최고의 무기는 외국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작은 소도시에서 평범한 교육을 받고 자란 내가 한국은 물론 세계를 누비며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실현하고 국적 불문, 나의 불문의 친구들을 수없이 사귀고 자고도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외국어의 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비법과 가능성을 나누어주며 나이 들고 싶다.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거나 소외된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 각자가 배우고 싶은 외국어를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여전히 호시탐탐 새로운 언어를 배울 기회를 노린다. 단 한 번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유심히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이다. 언어의 장벽을 부수는 순간 당신은 그 넓은 세상으로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배의 선장이 되는 것이다. 이루지 못한다 해도 꿈을 꾸는 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모든 도전은 고귀한 가치를 지닌다. 작은 항구의 부둣가에서 멀리 오가는 배만 바라볼 것인지 직접 내 배를 몰고 나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것인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이 책은 선장이 되어 바다로 나가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나의 진심 어린 응원이자 외국어라는 희망과 가능성을 나누어주는 할머니가 되는 꿈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다. 30년 가까이 외국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살아오며 터득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담은 이 책을 통해 부디 그동안 잠자고 있던 당신 안의 무한 잠재력을 깨울 수 있길. 그리하여 미지의 세계로 거침없이 노를 저어나가 신나는 경험을 하며 당신만의 인생 무대를 확장하고 우주를 넓혀갈 수 있길 바란다. 파트 1. 인생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방법. 1. 인생에서 언어 장벽을 부수면 생기는 일. 외국어 공부를 왜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중국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위는 이렇게 답했다. 언어는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배우면서 그 나라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그들 또한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제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유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해외에서 유학한 사람보다 서양 문화를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어를 통해 문화를 배웠습니다. 가난한 교사 출신인 그는 중국 최고의 부호이자 세계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었다. 그 배경이 무엇일까 늘 궁금했었다. 그러다 이 인터뷰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그는 남다른 통찰력과 타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외국어 사용 능력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이다. 중국 밖으로는 나가보지 않았지만 언어의 힘을 빌려 세상의 흐름을 읽고 상대를 꿰뚫어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바로 마윈의 성공 비결이다. 그의 말대로 언어는 많은 일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누군가와의 관계나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뿐만이 아니다. 외국어를 배우면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새로운 언어를 하나둘 알아갈 때마다 그 사람의 우주는 넓어지고 그에 따라오는 수많은 장점들은 일일이 다 언급하기조차 힘들다. 나는 종종 친구들에게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인생은 상상도 하기 싫다고 이야기한다. 언어를 통해 얼마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주저없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라고 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외국어 공부에 힘을 기울인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도대체 언어를 배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삶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느냐고? 이에 대해서는 책 한 권을 따로 써도 부족할 지경이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 한다. 1. 나에 대한 한층 깊은 이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는 점을 꼽고 싶다. 마윈이 말한 것처럼 외국어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문화를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뜻밖의 선물 하나를 우리 인생에 더 안겨준다. 바로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낯선 문화에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이 일종의 거울 작용을 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인생을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추는 현대사회 교육을 통해서는 자신에 대한 탐구와 발견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아 자기 지식을 쌓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외국어 학습은 또 하나의 사고 체계를 익히는 일이다. 외국어를 배우면 내게 익숙한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사고의 방식을 알게 되고 세상을 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긴다. 모국어 사용자들 간에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와 충돌하는 문화를 접하면서 기존의 사고 체계가 흔들리고
그 결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손에 넣을 수 없는 언어 공부를 통해 얻게 되는 크나큰 선물이다. 2. 다양한 능력의 향상. 외국어를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커지는 능력들이 있다. 분석력, 창의력, 소통 능력, 이해력과 기억력 등인데 외국어 공부의 특성상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어휘와 표현을 암기하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이해, 수용해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이런 능력들이 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쓰면 쓸수록 더 발달하고 능력도 배가 된다. 그러니 외국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아깝게 썩혀둘 기능을 풀 가동시켜 내면에 잠자고 있는 수많은 능력을 깨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외의 상황에서 재치 있게 응대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이 외국어 공부를 통해 우리 안에서 재발견되거나 새롭게 장착될 수 있는 능력들인 것이다. 3. 보다 성숙하고 너그러운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기 기술을 습득하거나 단어를 외우는 일을 의미하진 않는다. 언어 구사 능력과 더불어 그 언어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을 뜻하며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관점과 식견이 높아져 통찰력도 커지게 된다. 더 나아가 세상을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같은 사건이나 현상을 놓고도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 자기도 모르게 갇혀있던 작은 우물의 창살을 뜯어내고 한계 없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 즉 나와 다름에 대한 포용과 배려까지도 가능하게 해준다. 한마디로 외국어 공부는 성숙하고 대범하며 너그러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외국어를 배우는 일은 남다른 인내심과 묻어난 노력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한 번에 납득이 가지 않아도 계속 이해하려 애써야 하고 같은 단어와 문법을 수없이 다시 외워야 한다. 또 실수를 거듭하더라도 다시 시도해야 하고 답답함을 참아내면서 때때로 굴욕적인 상황도 이겨내야 한다. 무엇보다 아주 성실한 태도로 시간과 노력을 꾸준히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토록 험난한 여정이다 보니 중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앞으로 진전하는 이들에게는 인내심과 융통성 또한 자연스럽게 장착된다. 이것은 외국어 공부 외에 다른 업무 수행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어 웬만한 일은 거뜬히 해낼 수 있게 되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도 비교적 담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기응변에도 강해지고 눈치도 빨라진다. 4. 문제 해결 능력과 자신감 장착. 외국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울 수 있게 된다. 모국어에는 없는 단어나 예측 불허의 상황, 기존의 가치 기준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마치 대형 사고를 당해 원래의 형체가 없어진 자동차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조립하는 일과 비슷해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수습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그 과정에서 비단 언어나 문화 충돌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힘도 얻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언어의 세상 속에 던져진다는 것은 사실 몹시도 두려운 일이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 내던져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 쉽사리 비교의 대상을 찾기 힘든 도전인 것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전에는 몰랐던 언어로 낯선 이들과 소통이 가능해지는 경험을 하면 우리 내면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나는 외국어를 배우고 나서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하는 것을 수없이 봤다.
두려움에 맞서는 일을 통해 담력이 커지고 용감해지는 덕분이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던 언어를 배워 의사 전달을 하고 상대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것과 같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난다. 거부가 아닌 수용, 단절이 아닌 소통. 이것은 실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만족감을 선사해 주는 일이며 결국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외국어 정복을 통해 얻은 자신감은 삶의 다양한 순간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5. 일의 기회와 무대의 확장 효과. 어디 그뿐인가? 좀 더 실리적으로 득이 되는 일들도 많다. 외국어 공부는 일의 기회를 증폭시켜주고 만약 언어 외에 다른 전문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둘의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 한 예로 내가 하는 의사의 도전은 매우 흥미롭다. 그는 의대를 다니는 동안 세계 곳곳에 소외된 이들에게 의술을 이용해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어 뒤늦게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을 배웠다. 그 결과 지금은 해외 의료봉사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 독보적인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해외 수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들의 선두에 서 있다. 나와 같은 대학 스페인어 학과 동기생 한 명은 대기업의 직장 생활을 하다 불혹의 나이에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는데 학창시절 교환학생 경험 등으로 다져둔 스페인어 실력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변호사가 드물다 보니 늦가기 도전이었지만 국내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서반 9권 전문 변호사로 자기만의 확실한 영역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외국어 능력이 더해지면 일의 무대가 세계로 확장되어 자연스럽게 경쟁이 줄게 되고 성공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6. 더욱 풍요로워진 인생 경험. 이 밖에도 언어를 알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많아지고 세계 어디에 가서도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기며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을 불문하고 친구를 사귈 수도 있게 된다. 언어를 몰랐을 때는 그저 소음으로 들리던 음악이나 영화가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거나 세계적인 걸작의 원서를 읽을 수 있는 기쁨, 세상 어디에 발을 디뎌도 인생의 스승을 발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들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몇 배 더 풍요롭고 즐거워진다.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흥미진진한 만남과 발견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보물상자를 품에 안은 마법 같은 경험이 가능해진다. 7. 뇌의 노화 방지. 여기에 한 가지 보너스가 더 있다. 언어 공부를 지속하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져서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훨씬 더 젊게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저하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성인이 되면 새로운 것을 습득할 기회보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 자연스럽게 뇌 활동이 줄어드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배워서 뇌 운동을 지속시킬 수만 있다면 자연스레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뇌 운동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어를 배우고 구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 공부는 청춘을 간직하고 살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니 어떻게 외국어를 배우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같다고 할 수 있으랴. 외국어를 배워 얻게 되는 인생의 선물은 무궁무진하다. 당신의 삶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상상해보라. 벌써부터 신나지 않은가?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불끈 솟지 않는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의지가 있다면 좋은 학습법은 배우면 된다. 중요한 것은 생각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다. 더 이상 미룰 핑계를 찾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자. 그것이 성공의 열쇠이다. 2.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이 나이에도 가능할까요? 라는 것이다. 내 주변에도 배우고는 싶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릴 때 했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는 나이 때문에 머리가 굳어버려 안 될 것 같아 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가끔은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 20살이 넘어서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확신에 찬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 내가 5개 국어를 구사한다고 하면 유년 시절을 외국에서 보냈거나 조기 유학을 갔다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영어 알파벳은 중학교에 가서 처음 배웠고 스페인어는 대학 때 배웠다. 프랑스어는 30 중반이 넘어서야 제대로 공부했고 심지어 이탈리아어는 40대에 들어선 후 시작했으니 그런 추측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바로 이러한 찐 경험을 토대로 또 함께 언어 공부를 한 친구들과 세상을 돌며 만난 수많은 이들의 예를 근거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언어 습득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해왔고 그 중에는 우리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를 도출해낸 이들이 많다. 그 이론들을 이곳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을 알아보자. 새로운 언어를 습득, 구사하게 되기까지는 나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타고난 능력, 즉 유전적 요인도 있을 것이고 나이를 먹을수록 모국어의 틀에 갇히기 때문에 모국어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성장 환경, 얼마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가, 올바른 학습법을 택했는가 등도 영향이 있다. 나이는 이러한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일 뿐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유일한 혹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두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을 것이다. 언어학습의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언어를 배우기에 최적기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있어서도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거스르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다. 기억력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세계 기억력 챔피언이자 뇌과학자 보리스 콜라트 박사에 따르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더 발달해 40대에서 50대의 최상에 이르고 60대 이후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능력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한다. 이건 정말이지 희망적인 얘기 아닌가? 타고난 능력과 나이보다 중요한 것. 다양하고 방대한 연구 결과와 통계 자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 MIT 대학에서 페이스북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 흥미롭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이는 언어 공부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인 타이밍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표면적인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대략 18세 이후부터 언어 습득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파고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실제 두뇌 기능이 떨어지거나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는 반전이 있어서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8세는 고등교육을 마치는 시점이다.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취업을 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거나 결혼을 해서 가사나 육아 등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18세 이후에는 많은 이들이 인생의 다음 단계에 진입하게 되어 언어 공부에 쏟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일상생활 속 환경이
언어 공부를 위해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바뀌는 것이 진짜 원인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언어 공부를 할 때 타고난 능력이나 나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요소가 바로 투자 시간이라고 한다. 어린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우리 또한 기억을 못할 뿐이지 단어 하나를 배우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더구나 무한 애정과 참을성을 가진 엄마라는 최고의 선생님이 온갖 표정과 몸짓을 동반해 수백 혹은 수천 번씩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말해주고 실수를 바로잡아주는 과정이 있었다. 잘 생각해보면 성인이 되어서는 그에 비해 턱없이 적은 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활자를 통해 공부하는 게 다인데 우리는 섣불리 아이들의 외국어 습득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단정지어 버리곤 하는 것이다. 비단 이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언어학습에 대한 분석을 해온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아이와 성인의 언어 습득 능력 및 조건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어른들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 모든 소리에 귀가 열려 있어 발음에 유리하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로운 정보를 쉽게 흡수한다. 시간 투자에 유리하다. 아무런 생각이나 걱정 없이 새로운 언어를 접한다. 성인, 이미 습득한 언어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지식이 있다. 소통과 대화 능력이 있다. 새로운 단어에 대한 다각적인 개념 인지가 가능하다. 아이보다 평균 5배 이상의 집중력이 있다. 동기나 목표가 분명하다. 이미 습득한 언어 외적 지식이 있다. 비언어적 소통에 익숙하다. 눈치챘겠지만 아이와 성인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차이는 절대적인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두려움 없이 새로운 언어를 접하느냐에 불과하다. 이와 상당히 비슷한 주장을 했던 학자가 있다. 독일의 언어학자이자 신경학자인 에릭 레너버그는 언어학 중에서도 언어 습득 분야의 선구자적인 인물로 꼽힌다. 그는 언어 습득과 인지심리학에 관한 연구에서 뛰어난 업적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전부적인 능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다. 그에 따르면 아이들이 성인보다 신경 근육의 구조상 정확한 발음과 억양을 구사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 역시 여러 가지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것이다. 아이는 어른과 달리 이미 갖고 있는 자기 생각, 고정관념, 편견 등이 없어서 어떤 정보나 음성이든 여과 없이 탄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 그리고 어른보다 즉흥적이고 실수를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점 등이다. 다시 말해 성인이 외국어를 배울 때 완벽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어렵다가 답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나이가 아니라 고정관념과 편견, 두려움이 더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발음을 제대로 익히는 게 아이들보다 불리하고 그것은 다 나이 때문이니 라는 가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들과는 거리가 먼 불평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발음이 과연 언어구사 능력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 모국어의 억양이 섞여 있다고 해서 외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발음까지 훌륭하면 좋겠지만 발음이 완벽해야만 뛰어난 언어 구사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단지 정확한 발음의 단어를 나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억양이나 발음은 때로 전략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